오늘은 제1장 건축구조의 개념입니다. 제1장 제1절 구조의 형식분류입니다. 자, 이 구조의 어떤 분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구성 양식. 어떤 식의 구성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시공 방법. 이렇게 해서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라는 것은 건축 구조의 뼈대를 이루는 그 재료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부터는 이 나무 구조라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나무란 재료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돌도 있었겠죠. 돌.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건축물은 돌로서 쌓았습니다. 돌로. 그 다음에 흙벽돌 같은 거 있죠. 응? 과거에는 흙벽돌을 많이 썼죠. 벽돌, 흙. 그래서 이 흙벽돌 같은 거는 우리 고대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줬고요. 벽돌. 이 벽돌은 좋은 게 있죠. 왜냐면 나무 같은 경우는 화재에 의해서 쉽게 불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습기에 의해서 나무가 이제 썩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벽돌 같은 경우 화재에 의해서 안전하긴 하죠. 벽돌. 그 다음에 콘크리트한 재료. 고대 로마에서 판테온 신전을 만들 때 이 콘크리트한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했고요. 그 이후 근대가 되면서 우리 콘크리트를 보다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광범위하게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이용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철제 있죠. 철. 이 철도 이제 근대 공업화가 가능하고 나서 공업화 재료 또는 건축 구조 재료로서 중요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들은 나무나 돌이나 그런 벽돌이나 콘크리트, 철 이런 재료가 될 겁니다. 또는 이제 우리 이 철제를 이용한 이런 철근 콘크리트도 있죠. 철근과 콘크리트, 철근과 그다음에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합성하는 이런 재료가 있고요. 또는 순수 철골만 이용하는 재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구성 양식이 중요하죠. 구성 양식은 가장 먼저 이제 우리 가구식 구조. 가구식. 우리가 이음과 맞춤을 통해서 건축 구성을 하는 가구식 구조가 있습니다. 가구식. 그 다음에 조적식이 있습니다. 조적식은 벽돌이나 돌 이런 걸 통해서 물체를 쌓아 올려서 일종의 건축 구성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일체식 구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RC라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SRC, 우리 스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다 일체식 구조고요. 입체식, 입체 트러스처럼 입체 트러스는 가느다란 선형의 부재를 써서 넓은 공간을 형성하는 게 입체식 구조라고 하고요. 시공 방법을 얘기한다면 일단 물의 사용에 대해서 물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용하면 십식, 사용하지 않으면 건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산 방식에 따라 공장에서 모두 다 생산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한다 그러면 조립식 구조를 하고요. 때에 따른 우리 일반 철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현장식에 의존하니까 주로 현장식 구조를 합니다. 자, 이런 건축 구조의 형식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우리 구성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가구식 구조죠. 가구식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목구조죠. 이음과 맞춤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란 재료를 이용해서 이런 기둥이나 볼을 연결을 하죠. 이렇게 핀처럼 연결하는 것처럼 형성시키는 겁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런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식 구조는 횡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히 횡력 저항할 수 있도록 이런 가세를 내는 거죠. 가세. 그래서 이 목구조, 가구식 구조에서 횡력에 저항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브레이싱 또는
가세라고 하는 이런 버팀대 형식이 될 겁니다. 버팀대. 그런데 이 가구식은 목구조, 그렇죠? 목구조를 주로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사실 요 절점을 이렇게 잘라서 봅니다. 잘라서 보면 이 절점들이 각각 사실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일체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횡변을 방지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그렇죠? 가구식 구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족식이라고 있는데, 조족식은 물체를 쌓아 올려요. 어떤 개체를 쌓아 올려서 큰 공간을 구성할 때 이를 조족식이라고 합니다. 그 조족식이 중요한 것은 개체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여기 각 개체를 이루는 접착제의 성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접착 모르타르의 강도가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조족식 구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아주 서아시아 지역은 아주 오래전 고대에 사용되어 있는데 이런 조족식 구조, 이 조족식이죠. 이 조족식 구조는 화재도 강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뭐 흑벽돌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현대 재료로 오면서 뭐 시멘트를 만든 이런 콘크리트 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합니다. 결국 조족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시공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결화된 거죠. 그 다음에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데도 아주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미는 힘을 우리 뭐라고 하죠? 횡력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횡력작용인 대단히 약한 것이 바로 조족식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횡력작용. 그 다음에 접착 물탈의 이런 강도가 개체 강도보다 훨씬 중요하게 느껴져요. 무엇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런 개체 강도를 하더라도 접착 강도가 없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접착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 조족식 구조의 어떤 단점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횡력이 약하다고 그랬었죠. 횡력이 약한 단점도 있지만 또 습기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이 습기에 약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중공벽, 그렇죠? 중간에 이제 비워놓는 그런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벽돌이 있으면 벽돌 사이를 공간 쌓기로 하여 가운데를 비워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습기의 이동 경로를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족식 구조는 상대적으로 벽체 두께가 두껍다 얇다. 벽체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예요. 벽체 두께가 두꺼워지겠다. 그럼 벽체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체 공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족식 구조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구조예요. 무거운 재료이기 때문에 고층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특히나 아까 뭐라 했어요? 횡력에 약하니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만약 조족식 구조 같은 거 하게 되면 흔들거려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층에 활용되겠더라. 다만 이 조족식 구조를 이루는 이런 재료가 대부분 돌이나 벽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재에는 강한 구조,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체식이죠. 일체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기둥과 보를 볼까요? 기둥과 보와 보로 있는 이런 라멘 골조. 라멘은 기둥과 보를 강별점으로, 기둥과 보를 강한 절점으로 결합한 구조를 라멘 구조 또는 라멘 골조로 합니다. 원래 이 라멘이라고 하는 용어는 독일어의 골조, 뼈대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죠. 어원은. 자, 그럼 이 기둥과 보를 일체화했다는 얘기 뭐냐? 여기 절점을 잘라봅니다. 절점을 잘라보면 분명히 여기는 보고 여기는 기둥이지만 내가 보에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힘을 주면 보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도 같이 버틸 수 있는 이런 골조를 우리 일체식 구조로 하는 겁니다. 아까와는 틀리죠. 왜? 아까 이런 가구식 구조는 기둥이고 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기둥과 보를 잘라놓으면 얘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여기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뭡니까? 기둥? 나랑 관계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고 얘는 보에 힘을 주면 기둥 나도 너랑 하나 일심동체야. 그러면서 뭡니까? 버팀이 가능한 이런 것을 일체식 골조로 합니다. 일체식 골조는 대부분 뭐가 들어간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자,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콘크리트는 우리가 물과 시멘트와 모래와 요 자갈이란 네 가지 구성 재료가 기본이죠.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물과 시멘트가 이제 화학적 응결과 경화 과정을 거치죠. 응결,
세팅되고 하드닝, 경화 과정을 거쳐서 이 재료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단하게. 그럼 이런 콘크리트와 함께 무엇을? 철근을 들어갑니다. 철근. 그럼 이런 라멘 골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RC, Reinforced Concrete라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Reinforced 보강했죠? 콘크리트. 철근으로 콘크리트를 보강한 RC 구조를 가장 대표적인 일체식 구조로 합니다. 그럼 일체식 구조의 특징이 뭘까요? 자, 아까 여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해보면 이때 철근이 들어가야 돼요. 철근. 아니면 뭔가 철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왜 일체식 구조의 어떤 이런 특징들을 이해해야 되느냐? 자, 과거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만 가지고 하중을 주면 얘가 이렇게 휨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휨 압축이 생기죠. 눌리죠. 부재가 이렇게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휨에 대한 압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벌어지니까 휨에 대한 인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는 우리가 압축이 굉장히 강해요. 압축력은 굉장히 큰데, 그쵸? 인장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균열이 생기겠네. 그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철근을 휨인장 측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그쵸? 배치합니다. 배치해. 자, 그럼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의 장단점을 결합한 게 이제 일체식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제 이 철근의 단점은 뭐냐? 철근의 단점은 내화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식성 없어요. 내화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내식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저항력, 그 다음에 내구성, 오래 갈 수 있지는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철제가 노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내화적이죠. 내화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콘크리트는요, 철근 주변에 일종의 부동태막이라 해서 이렇게 형성함으로써 이 철근이 콘크리트 주변에 이렇게 감싸질 때는 부식이 방지가 돼요. 어떻더란 얘기예요? 내식적인 역할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구적인 건축물이 가능하죠. 결국 철근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연결한 거예요. 철근은 분명히 뭐에 강하다? 인장에는 강하나 이렇게 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누가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때 콘크리트가 내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pH 산도, 수소이온 농도가 처음에 타설할 때 12에서 13 정도의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철근을 주위에 부동태막을 형성하면서 녹슬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녹슬는 건 방지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힘까지? 상호 간의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착력. 그게 뭐냐? 이 철근이 콘크리트 사이에 빠져나오지 않는 상호, 이 부착력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외부 열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린 성팽창이라고 하죠. 이 성팽창에 따른 그 개수, 열에 의한 이런 변화, 이것이 거의 같아요. 같으니까 좋은 재료로 가능하죠. 그럼 이런 라멘 골조의 대표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 했으니 결국 철근 콘크리트 특성을 보면 철근은 이렇게 배치하겠죠. 콘크리트 배치, 그 다음에 보드 배치하고 거푸집을 쌓아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 채우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일체화되는 거죠.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일체화되는 겁니다. 결국 RC 구조는 뭐가 들어가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서 일체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량은 좀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중량은 무거워지고요. 다만 이 중량은 무거워지나 상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